삼총사-9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27장 아토스의 아내. 아토스의 소식을 들을 일만 남았군요. 다르타냥이 기운을 되찾은 아라미스에게 말했다. 그 전에 다르타냥은 그들이 파리를 떠난 뒤 수도에서 일어난 일을 아라미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신나는 모험담에다 훌륭한 저녁 식사 덕택에 한 사람은 논문에 대한 걱정을 잊었고 또 한 사람은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자네는 아토스에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군? 아라미스가 물었다. 아토스는 성격도 냉정하고 용감한 데다 칼솜씨도 훌륭해. 물론 그렇죠. 아토스의 용기와 검술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하지만 칼싸움의 상대로는 몽둥이보다 창이 훨씬 낫거든요. 아토스가 그 하인 놈들에게 당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에요. 하인 놈들은 무턱대고 후려 갈길 줄만 알았지 끝낼 줄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나도 되도록 빨리 떠나고 싶어요. 나도 함께 가도록 애써보겠네. 아라미스가 말했다. 아직은 말을 탈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어제 저 벽에 걸려있는 채찍을 휘둘러 보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경건한 수행조차 계속할 수 없었어. 채찍을 휘둘러서 나팔총에 맞은 상처를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군요. 하지만 당신은 환자고 몸이 아프면 머리도 이상해지기 마련이니까 너그럽게 봐드리죠. 그래, 언제 떠날 건가? 내일 새벽에요. 오늘 밤에는 푹 쉬세요. 내일 당신이 괜찮으면 함께 떠납시다. 그럼 내일 만나. 자네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튼튼하지만 그래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이튿날 다르타냥이 아라미스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가 창가에서 있었다. 뭘 보고 있죠? 다르타냥이 물었다. 마구간지기가 고삐를 잡고 있는 저 훌륭한 말 3마리를 보고 감탄하는 중일세. 저런 말을 타고 여행한다면 왕이라도 된 기분일 거야. 그럼 그 기분을 맛보세요. 저 말 가운데 한 마리는 당신 말이니까. 그게 정말이야? 어느 말인데? 3마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고르세요.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저 화려한 마구도 내 거야? 물론이죠. 농담이겠지 다르타냥. 당신이 프랑스어를 말하기 시작한 뒤로는 농담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저 금칠한 권총집에 벨벳, 언치, 은장식을 박은 안장도 다 내 거라고? 모두 당신 거예요. 앞발로 땅바닥을 긁고 있는 말이 내 말이고 뒷발로 뛰어오른 놈이 아토스의 말인 것처럼. 우와, 3마리 모두 훌륭하군. 마음에 든다니 기쁘군요. 구왕 폐하가 내리신 선물인가? 추기경이 선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났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저 3마리 가운데 하나는 당신 말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나는 빨강머리 하인이 잡고 있는 놈을 갖겠네. 좋습니다. 우와, 아라미스가 외쳤다. 남아있던 통증이 싹 달아나는군. 내 몸에 총알이 30발쯤 박혀도 저 말을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말 멋진 등자야. 어이, 바쟁, 당장 이리 와. 바쟁이 슬픔에 잠겨 축 늘어진 모습으로 문간에 나타났다. 내 칼을 닦아놓고 모자를 손질하고 망토에 솔질을 하고 권총에 총알을 재워도. 아라미스가 말했다. 마지막 명령은 필요 없어요. 다르타냥이 끼어들었다. 총집에 장전된 권총이 들어있으니까요. 바쟁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봐 바쟁, 진정해. 다르타냥이 말했다. 천국은 어떻게 해서든 갈 수 있으니까. 나리는 벌써 훌륭한 신학자가 되셨는데. 바쟁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분명 주교님이 되실 테고 어쩌면 추기경도 되실 수 있을 텐데. 이봐 바쟁, 조금만 생각해봐. 성직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나? 성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추기경이 투구를 쓰고 창을 쥐고 바야흐로 첫 번째 원정에 나서려 하는 건 자네도 알 텐데. 그리고 노가레 드라 발레트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텐가? 그분도 추기경이야. 그분의 하인한테 물어봐. 주인의 상처를 감싸려고 몇 번이나 속옷을 찢었는지. 아, 바쟁이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세상엔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두 젊은이와 가엾은 하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아래층에 도착해 있었다. 등자를 잡아줘 바쟁.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여느 때처럼 멋지고 가볍게 안장에 올라탔다. 하지만 말이 획 방향을 바꾸고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몇 번 뛰어오르자 아라미스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청백해져서 비틀거렸다.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다르타냥은 아라미스를 줄곧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를 두 팔로 받아서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걱정 마세요, 아라미스. 다르타냥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돌보세요. 아토스는 나 혼자 찾으러 갈 테니까. 자네는 정말 청동 같은 사람이야. 아라미스가 말했다. 아니요, 운이 좋은 것 뿐이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지낼 작정이세요? 이젠 논문도 안 쓸 테고 손가락과 축복에 관한 주석도 안 쓸 텐데. 아라미스가 빙그레 웃었다. 시를 쓸 거야. 그래요. 슈브레즈 부인의 하녀가 보낸 편지처럼 향기를 풍기는 시를 쓰는 거예요. 바쟁한테도 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바쟁에게도 위안이 될 겁니다. 말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타세요. 그러면 녀석을 다루는데 익숙해질 테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게. 아라미스가 말했다. 자네가 돌아올 때쯤에는 자네를 따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을 테니까.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10분 뒤 다르타냥은 바쟁과 여관 안주인에게 친구를 맡긴 다음 아미행을 향해 떠났다. 그는 어떻게 아토스를 찾을 작정일까? 과연 아토스를 찾을 수는 있을까? 아토스를 남겨두고 떠날 때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아토스는 그 상황에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토스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아토스는 친구들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았고 따라서 취향이나 공감에서는 그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아토스를 유달리 좋아했다. 아토스의 고상하고 기품 있는 태도, 그가 자진해서 틀어박혀 있는 어둠 속에서 이따금 번뜩이는 그 위대함의 빛, 그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친구로 만들어주는 그 변함없고 한결같은 기질, 억지로 꾸며낸 신랄한 쾌활함, 세상에서 보기 드문 냉정함의 소산이 아니었다면 무모한 만용으로 보였을지 모르는 그 대담한 용기. 이 모든 자질을 보면서 다르타냥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꼈고 그에게 진심으로 감복하고 있었다. 사실 기분 좋은 날의 아토스는 저 멋지고 고귀한 궁정 신하 트레빌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는 보통이지만 체격이 좋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총사들 사이에서 힘이 장사로 소문난 포르토스와 겨룰 때에도 그 거구의 사내를 눕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과 오똑한 콧날, 브루투스처럼 원만한 턱을 가진 얼굴에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넘쳐 흘렀고 손은 신경 쓰지 않는데도 늘 고와서 버터와 향유로 정성껏 손을 가꾸는 아라미스를 절망에 빠뜨렸다.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음악적이었다. 겸손해서 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세상 물정에 밝고 상류 사회의 관습도 잘 알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행동에도 드러났기 때문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만찬을 준비할 때도 아토스는 사교계의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식탁을 차렸고 지방과 본인의 지위에 따라 손님들의 자리를 배치했다. 아토스는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들의 족보와 인척관계, 문장과 그 유래까지도 알고 있었다. 예의 범절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모르는 게 없었고 대지주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사냥이라면 매 사냥에 대해서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매사냥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는데 매사냥의 달인인 루이 13세마저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당시의 귀족들이 그랬듯이 아토스는 승마술과 무술도 완벽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양을 쌓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당시의 귀족에게는 드문 일이었지만 스콜라 철학까지 공부했다. 아라미스가 라틴어 인용구를 짓거리면 포르토스는 알아듣는 척만 할 뿐이었지만 아토스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아라미스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아토스가 동사의 시제나 명사의 격 변화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군인은 자신의 종교나 양심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늘날과 같은 엄격한 결벽성과 가난한 자들은 일곱 번째 계명과 쉽게 타협한 시대에 아토스의 성실함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다. 요컨대 아토스는 실로 비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고귀한 천성, 그렇게 잘난 인물, 그 훌륭한 정신이 마치 노인의 심신이 쇠약해지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적인 생활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아토스는 궁핍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그의 빛나는 부분은 어둠에 묻힌 것처럼 사라지고 불이 꺼져버렸다. 초인적인 면모가 사라지고 나자 평범한 인간의 모습만 남았다. 고개는 축 떨어뜨렸고 눈은 흐리멍덩했고 말은 요령부득에 부자연스러웠다. 아토스는 한참 동안이나 술병과 술잔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그리모를 빤히 바라보곤 했다. 그리모는 주인의 몸짓만 보고 명령에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주인의 멍한 눈빛 속에서도 그가 바라는 것을 용케 읽어내고 당장 그 요구를 채워주었다. 이런 때에 내 친구가 우연히 모이기라도 하면 아토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겨우 한마디 내뱉을 뿐 더 이상은 대화에 끼지 못했다. 그 대신 아토스는 혼자서 네 사람 몫의 술을 마셨지만 더 음울한 표정으로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 뿐 술 취한 내색도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고 예리한 다르타냥은 그 원인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었지만 이 우울증의 이유를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했다. 아토스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 모르는 행동을 취한 적도 없었다. 그의 우울증이 술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다만 이 치료법이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 우울증을 노름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다. 운이 바뀔 때마다 노래를 부르거나 욕설을 해대는 포르토스와는 반대로 아토스는 돈을 땄을 때나 잃었을 때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총사들의 모임에서 아토스는 3,000 피스톨을 땄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금실로 수놓은 허리띠까지 잃었고 얼마 후에는 그것을 모두 되찾을 뿐 아니라 100루이를 더 땄는데도 그의 잘생긴 검은 눈썹은 털억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뽀얀 빛깔을 잃지 않았으며 그날 밤에는 유난히 유쾌했던 그의 대화도 여전히 유쾌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흐려진 것이 이웃나라 영국 사람들처럼 날씨의 영향 때문도 아니었다. 그의 우울증은 대개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에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6월과 7월은 아토스에게 고약한 달이었다. 현재로서는 그가 슬퍼할 일이 없었다.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다르타냥에게 넌지시 말했듯이 그의 비밀은 과거에 있었다. 그의 존재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신비로운 얼룩은 그를 더욱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도 그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고 정신없이 술에 취했을 때에도 그의 눈과 입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아, 다르타냥이 말했다. 가엾게도 아토스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건 내 탓이야. 아토스를 이 일에 끌어들인 사람은 나니까. 아토스는 이 일의 원인도 결과도 알지 못했고 이 일에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게다가 그분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플랑시가 말을 받았다. 그분이
도망쳐 다르타냥, 이건 함정이야 라고 고함친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권총 두 발을 발사한 뒤 씩씩 소리가 날 만큼 칼을 휘둘렀잖아요. 마치 수십 명의 사내, 아니 수십 명의 악마가 날뛰는 것 같았다고요. 이 말에 다르타냥은 더욱 열이 나서 말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 말은 주인이 재촉할 필요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오전 11시쯤 아미행이 보이기 시작했다. 11시 반에는 그 괘씸한 여관 앞에 도착했다. 다르타냥은 배신자인 여관 주인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것을 자주 생각했고 복수할 생각만 해도 위안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왼손으로는 칼자루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여관으로 들어갔다. 나를 알아보겠소? 다르타냥이 그를 맞으러 나온 주인에게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나리. 여관 주인이 다르타냥의 화려한 차림새에 눈이 부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모른다고? 예, 나리. 그래? 내가 한마디만 하면 생각이 날 거야. 2주 전에 당신이 뻔뻔스럽게도 화폐 위조범으로 고발한 귀족은 어떻게 됐지? 여관 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르타냥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플랑시도 주인을 흉내냈기 때문이다. 아이고 나리, 그분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여관 주인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잘못한 죄로 제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정말 톡톡히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귀족은 어떻게 됐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나리. 그리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다르타냥은 분노와 걱정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재판관처럼 위협적인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플랑쉐도 자리에 앉아서 거만하게 몸을 젖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 여관 주인이 덜덜 떨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야 나리를 알아보겠군요. 제가 그 귀족과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여관을 떠나신 분이시죠? 그래,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겠지?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요. 좋아. 저는 당국으로부터 위패범 일당이 근위병이나 총사로 변장하고 저희 여관에 올 거라는 통지를 미리 받았습죠. 나리들의 용모며 말과 하인들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그렇게 정확한 인상서의 출처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당국에서는 지원병을 6사람 보내주었고 저는 당국이 지시한 대로 했었죠. 위패범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계속해. 다르타냥은 위패범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리.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당국은 저한테 잔뜩 겁을 주었고 아시다시피 여관을 하다 보면 당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 귀족은 어디 있나? 어떻게 됐어? 죽었나 살았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리. 곧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리도 아실 테고 나리가 황급히 떠나셨기 때문에 주인이 교활하게 덧붙였고 다르타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취한 조치가 옳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리의 친구이신 그 귀족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분의 하인도 마구간지기로 변장하고 있던 관원들과 시비가 붙었지요. 그건 정말 예기치 못한 일로 이 괘씸한 놈아, 다르타냥이 외쳤다. 너희는 모두 한 통속이었구나. 내가 왜 내 놈들을 죽이지 않았는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아닙니다, 나리. 이제 곧 아시겠지만 우리는 절대 한 통속이 아니었습니다. 나리의 친구분은 그분도 분명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권총을 두 방 쏘아 두 사람을 쓰러뜨리고는 칼을 휘둘러 자신을 방어하면서 후퇴했습니다. 그 칼부림에 저희 하인 하나가 상처를 입었고 저도 칼등에 맞아 나가 떨어졌지요. 이야기를 계속 질질 끌 거야? 아토스는 어떻게 됐느냐 말이야.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뒤로 물러서면서
마침 뒤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하실에 들어가서는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었지요. 그래, 다르타냥이 말했다. 당신은 아토스를 즉각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냥 가두어 두고 싶었을 뿐이로군. 아이고, 가두어 두다니요. 맹세코 말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갇혀버린 겁니다. 어쨌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한 사람은 즉사했고 다른 두 사람이 중상을 입었으니까요. 시체와 부상자는 동료들이 떠매서 갔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돌아오자 사령관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갇혀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지요. 하지만 사령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그 소동과 사령관이 뭔가 관계가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든 함부로 짓거렸다가는 교수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붙잡아야 할 사람은 달아나고. 그런데 아토스는? 다르타냥이 물었다. 당국이 이 문제에서 손을 뗀 것을 알고 그는 더욱 초조해졌다. 아토스는 어떻게 됐느냔 말이야. 저는 그분께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분을 꺼내 드리려고 지하실로 내려갔지요. 아,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제가 꺼내주겠다고 하자 그분은 함정이 분명하다면서 지하실에서 나가기 전에 조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손하게 말했습지요. 어쨌든 국왕폐하의 총사대원에게 손을 댄 건 저의 실수였고 그 때문에 제가 난처한 처지에 놓인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첫째, 내 하인을 완전 무장한 상태로 나한테 돌려보내라. 우리는 서둘러 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나리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나리의 친구분이 원하시는 일은 뭐든지 해드릴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리모씨, 이분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말해주더군요. 또 다쳤지만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그리모씨를 무장시켜서 지하실로 내려보냈지요. 그러자 그분은 하인을 맞아들인 다음 다시 문에 바리케이드를 쌓고는 저희들어 가서 일이나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아토스는 지금 어디 있나? 지하실에 계십니다, 나리. 뭐라고? 지금까지 줄곧 지하실에 가두어 놓았단 말이냐? 천만에요, 나리.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하실에 가두어 놓다니요. 그분이 지하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리께서 그분을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를 제 소성인처럼 경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토스는 지하실에 있단 말이군. 지하실에 가면 만날 수 있단 말이지. 물론입니다, 나리. 고집스럽게도 지하실에서 나오시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환기창으로 빵을 넣어드리고 그분이 요구하시면 고기도 넣어드리고 있을지요. 하지만 그분이 제일 많이 드시는 건 빵이나 고기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하인 둘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은 권총에, 하인은 소총에 총알을 재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하인의 총알까지 합하면 모두 40발인데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하실에 들어서면 마지막 한 발까지 모두 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령관에게 달려가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사령관은 저의 자업자득이라면서 그 일은 저희 집에 묵고 있는 훌륭한 귀족을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가르쳐 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줄곧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는 울상이 된 여관 주인의 처량한 얼굴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예, 나리. 그동안 저희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요. 아시다시피 식료품은 모두 지하실에 넣어두고 있거든요. 병에 든 술도, 통에 든 술도, 맥주도, 기름과 향신료도
베이컨과 소시지도 다 지하실에 있는데 내려갈 수 없으니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드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가는 날마다 손해를 보고 있지요. 나리의 친구분이 일주일만 더 지하실에 틀어박혀 계시면 저희는 망하고 말 겁니다. 망해도 싸지 악당아.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가 위조범이 아니라 어엿한 귀족이라는 것 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았냐고. 예, 날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런데 저것 보세요. 또 시작이군요. 누군가가 그를 귀찮게 했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영국의 귀족 두 분이 방금 저희 여관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국 사람들은 고급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두 분도 최고급 포도주를 주문했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져오려고 제 마누라가 아토스 씨에게 지하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는데 아토스 씨는 여느 때처럼 거절했습지요. 아, 맙소사, 이게 무슨 소동이람. 실제로 다르타냥의 귀에도 지하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일어나서 두 손을 비비고 있는 주인을 앞세우고 머스킷총을 언제라도 쏠 태세를 갖춘 플랑쉐를 뒤따르게 하여 소동이 일어난 현장으로 다가갔다. 영국 귀족 두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런 횡포가 어딨어? 그들이 외국인 말투이긴 했지만 유창한 프랑스어로 외쳤다. 그 미친놈 때문에 이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네 포도주를 쓰지 못하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때려 부수겠소. 녀석이 미쳐 날뛰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소. 잠깐만. 다르타냥이 허리띠에서 권총을 빼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아무도 죽일 수 없소. 좋아 좋아. 문 뒤에서 아토스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 젖비린내 나는 놈들을 들여보내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 두 영국인은 용감해 보였지만 그래도 머뭇거리며 서로 마주 보았다. 지하실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악귀가 살고 있어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결국 두 영국인은 그대로 물러나는 게 민망했는지 둘 가운데 좀 더 성마른 쪽이 대여섯 계단 내려가더니 벽에 금이 갈 만큼 힘껏 문을 걷어찼다. 플랑쉐, 다르타냥이 권총의 총알을 재면서 말했다. 나는 위에 있는 녀석을 맡을 테니까 너는 저 밑에 있는 녀석을 맡아. 이봐요, 싸우고 싶다 이거죠? 좋아요, 내가 상대해드리지. 이런 아토스가 숨죽인 소리로 외쳤다. 다르타냥의 목소리 같은데? 맞아요. 다르타냥이 목청을 높여서 말했다. 나예요. 내가 왔어요. 좋았어.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그 녀석들을 멋지게 해치워 주게. 영국 귀족들이 칼을 빼들었지만 협공당할 처지에 빠진 것을 알고 또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존심에 못 이겨 문을 걷어찼다. 그러자 문이 위에서 아래까지 세로로 쪼개졌다. 비켜라, 다르타냥 어서 피해. 아토스가 외쳤다. 비키라니까 내가 총을 쏠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다르타냥이 말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아토스, 당신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고약한 일에 말려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온몸이 벌집처럼 될 거요. 당신들이 지하실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나와 하인이 세 발을 쏠 것이고 지하실에서도 역시 세 발을 쏠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겐 칼도 있는데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 친구와 나는 칼솜씨가 괜찮은 편이요. 그러니 당신들 문제는 나한테 맡겨주시오. 그러면 내가 곧 마실 것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소. 약속합니다. 술이 남아있다면 말이지. 아토스가 빈정거리는 투로 소리쳤다. 여관 주인은 이 말에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술이 남아있다면? 그가 중얼거렸다. 아니, 술은 남아있을 거요. 다르타냥이 말을 받았다. 걱정 마세요. 지하실의 술을 둘이서 몽땅 마셔버리지는 못했을 테니까. 자, 여러분, 칼을 도로 집어 넣으시오. 그럼 당신도 권총을 허리띠에 도로 넣으시오. 좋습니다. 다르타냥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 그런 다음 플랑쉐를 돌아보며 머스킷 총에서 총알을 빼내라고 몸짓을 보냈다. 영국인들도 그제야 납득하고는 투덜거리면서도 칼을 칼집에 넣었다.
아토스가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경위를 듣고는 그들도 점잖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이 잘못했다고 판정했다. 자, 여러분, 다르타냥이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세요. 10분 뒤에는 주문하신 것을 모두 갖다 드릴 테니까요. 내가 약속합니다. 영국인들은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아토스, 이제 나 혼자뿐이에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문을 열어주세요. 당장 열어주지. 아토스가 말했다. 이윽고 장작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토스가 안에서 쌓은 요새와 해자의 외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소리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문간에 아토스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르타냥은 그의 목에 두 팔을 두르고 다정하게 얼싸안았다. 그런 다음 아토스를 그 눅눅한 지하실에서 끌어내려다가 그가 비틀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쳤나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내가 천만에 취했을 뿐이야. 지금까지 나보다 더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봐 주인장 고마워. 나 혼자 마신 술이 적어도 150병은 될 거야. 아이고 맙소사 주인이 외쳤다. 하인이 그 절반만 마셔도 나는 망했어. 그리모는 태생이 좋은 하인이라 주인과 똑같은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아. 그래서 술통에 든 술만 마셨지. 잠깐만. 그리모가 술통에 막에 막는 걸 잊은 모양이군. 들리나? 술이 흐르는 것 같은데 다르타냥이 폭소를 터뜨렸다. 여관 주인은 부들부들 떨다가 다르타냥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온몸에 열이 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그리모가 머스킷총을 어깨에 메고 주인 뒤쪽에서 루벤스의 그림에 나오는 취한 사티루스처럼 고개를 흔들며 나타났다. 온몸이 걸쭉한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다. 여관 주인은 그것이 지하실에 저장되어 있던 최고급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일행은 큰 식당을 지나 다르타냥이 제멋대로 차지한 특실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는 동안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는 등불을 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지하실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끔찍하게 놀라운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토스가 지하실에 구축했던 요새는 장작과 널빤지와 빈 술통 따위를 전술 규범에 따라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었다. 그 요새 너머 안쪽에는 고기를 뜯어먹고 남은 뼈다귀가 여기저기 고여있는 기름과 포도주의 웅덩이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지하실 왼쪽 구석에는 깨진 유리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술통 하나는 마개가 열려 있어서 마지막 남은 술이 핏방울처럼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옛 시인이 노래한 황폐와 죽음으로 얼룩진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들보에 매달려 있던 소시지 50개 가운데 남은 것은 겨우 10개뿐이었다. 여관 주인 내외의 울부짖음이 지하실 천장을 뚫고 들려왔다. 다르타냥도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아토스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관 주인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포자기 상태로 쇠꼬챙이를 휘두르며 두 친구가 들어가 앉아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술! 아토스가 주인을 보자마자 말했다. 술? 주인이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술이라니! 하지만 당신은 내 술을 100피스톨어치도 넘게 마셔버렸잖아요. 우리는 망했어. 망했어 끝났다고? 흥, 내가 알게 뭐야? 아토스가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말라. 술을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술병을 몽땅 깨버리다니. 당신이 나를 술병 더미 쪽으로 밀어 넣었잖아. 그래서 술병이 무너진 거라고. 당신 잘못이야. 기름도 다 없어져 버렸다고요.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지. 그리모는 당신 때문에 입은 상처에 기름을 바를 수밖에 없었어. 소시지도 몽땅 먹어 치웠더군요. 지하실에는 쥐가 우글거리던걸. 모두 물어내요. 주인이 격분하여 외쳤다. 이런 불안당 같으니. 아토스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다시 쓰러졌다. 일어날 때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써버린 것이다. 다르타냥이 그를 돕기 위해 승마용 채찍을 치켜들었다. 여관 주인은 한 걸음 물러나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이젠 배웠을 테지. 하느님이 보내주신 손님은 더 깍듯이 모셔야 한다는 걸 말이야.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라 악마겠지.
이북의 주인장,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렇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우리 넷이 다시 지하실에 틀어박힐 거야.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큰 손해를 보았는지 확인하겠어. 아니, 됐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법이지요. 나리들은 귀족이고 저는 가난한 여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좋아, 아토스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군. 당신 술통에서 술이 쏟아지듯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우리도 겉보기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야. 자, 이리 와서 이야기하세. 여관 주인이 불안한 듯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이리 오라고. 겁내지 말고. 아토스가 말을 이었다. 내가 돈을 치르려고 했을 때 내 지갑을 탁자 위에 놓았겠다? 예, 나리. 그 지갑 속에 60피스톨이 들어있었는데 지갑이 어디 있나? 시청에 갖다 바쳤습니다. 모두 위조 화폐라고 해서요. 좋아. 그럼 가서 지갑을 찾아와. 지갑은 나한테 돌려주고 60피스톨은 당신이 가져. 하지만 관청에선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게 가짜 돈이라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진짜 돈이니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당신이 잘 교섭해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게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더욱 그렇지. 잠깐만, 다르타냥이 말했다. 아토스의 말은 어디 있지? 마구간에 있는데요. 그건 값이 얼마나 나갈까? 기껏해야 50피스톨 정도? 80피스톨은 나갈 거야. 그 말을 줄 테니 이것으로 계산을 끝내자고. 뭐? 내 말을 팔겠다고?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나는 뭘 타고 전쟁터에 나가지? 그리모를 타고 갈까? 내가 다른 말을 가져왔어요. 다른 말이라니 아주 훌륭한 말이더군요. 주인이 외쳤다. 그렇게 훌륭한 말이라면 내가 타던 말은 자네한테 줄 테니 술이나 가져와. 어떤 술을 가져올까요? 주인이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안쪽 오리목 근처에 있는 것으로 하세. 아직도 25병이나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넘어졌을 때 모두 깨져버렸어. 6병만 가져와. 정말 술통 같은 사람이군. 주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2주 동안만 우리 여관에 묵으면서 마신 술값을 치러준다면 나도 다시 형편이 좋아질 텐데. 영국 귀족들에게도 같은 술 4병을 잊지 말고 갖다 드리게. 다르타냥이 말했다. 다르타냥, 아토스가 말했다. 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친구들 소식이나 들려주게. 다르타냥은 무릎을 다쳐서 침대에 누워있는 포르토스와 두 신학자 사이에 앉아있던 아라미스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관 주인이 술과 다행히 지하실 밖에 있었던 햄을 들고 돌아왔다. 좋아. 아토스가 자기 잔과 다르타냥의 잔을 채우면서 말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위해 건배하세.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맞아요. 내가 우리 4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하니까요. 자네가 불행하다고? 어째서 불행하지? 말해봐. 나중에요. 나중에? 왜 나중에 한다는 거야? 내가 취한 것 같아서? 잘 명심해둬. 나는 취했을 때만큼 정신이 맑은 때가 없어. 그러니 말해보게. 열심히 들을 테니까. 다르다냥은 보나시오의 부인과의 사건을 털어놓았다. 아토스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하찮은 일이지. 아토스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당신은 언제나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죠.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죽은 듯이 생기를 잃었던 아토스의 눈이 갑자기 반짝 빛났다. 하지만 그것은 일순간의 삼광일 뿐이었고 아토스의 눈은 곧 다시 전처럼 생기를 잃고 흐리멍덩해졌다. 그건 사실이야.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목석 같은 마음을 가진 당신이 다정한 마음을 가진 우리한테 가혹하게 구는 건 잘못이라는 것도 잘 아실 텐데요. 다정한 마음은 허전한 마음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은 제비뽑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거야. 제비를 뽑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 그런데 자네는 제비 뽑기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운이 좋은 거라고. 자네한테 줄 충고가 하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비뽑기에 당첨되지 말라는 거야. 그 여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보인 것뿐이야. 아니 정말로 나를 사랑했어요. 아직 어린애 록은 자네처럼 애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가 없고 애인에게 배신당하지 않은 남자도 없어. 당신은 예외겠죠. 애인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야. 아토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애인을 가져본 적이 없어. 술이나 마시세. 그래도 당신은 철학자잖아요. 그러니 내게 가르침을 주세요.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위안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슨 위안? 내 불행에 대해서요. 자네의 불행? 웃기는 소리 마. 아토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내가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네가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직접 겪은 일인가요? 아니면 내 친구가 겪은 일일 수도 있지. 아무래도 상관없어. 말해봐요, 어서요. 술이나 마시자. 그게 더 낫겠어.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그것도 좋겠군. 아토스가 술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면서 말했다. 술과 사랑은 완벽하게 어울리니까. 듣겠습니다. 아토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했다. 다르탄양은 아토스가 생각에 잠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아토스는 평범한 술꾼이라면 벌써 쓰러져 골아 떨어졌을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자지 않고 소리내어 잠꼬대를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목류병은 섬뜩한 데가 있었다. 꼭 들어야겠나? 아토스가 물었다. 부탁할게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내 친구 하나가 내가 아니라 내 친구야. 알겠나? 아토스가 잠시 말을 끊고 음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고향 베리의 백작이고 단돌로나 몽모랑시만큼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지. 그런데 그 백작이 25살 때 사랑 자체만큼이나 아름다운 16살의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네. 16이라는 나이에 어울리는 천진함을 통해 열정적인 마음,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이 들여다 보였지. 백작은 그 여자를 좋아했다기보다 그 여자한테 미쳐버렸어. 여자는 사자인 오빠와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지. 남매는 다른 지방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아가씨는 너무 아름다웠고 오빠는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고향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네. 게다가 남매는 좋은 집안 태생이라는 소문도 있었어. 내 친구는 그 지방의 영주였으니까 그 여자를 유혹하거나 원한다면 강제로 차지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 지역의 지배자였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타관 사람을 누가 나서서 도와주겠나? 하지만 불행히도 내 친구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아가씨와 결혼했다네. 바보 천치였지.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결혼한 게 왜 바보라는 거죠? 다르타냥이 물었다. 좀 가만히 있어봐. 아토스가 말했다. 내 친구는 그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가서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인으로 삼았어. 공정하게 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지위가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지.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기절해버린 거야. 백작은 아내를 구하러 달려갔지. 아내가 꽉 끼는 옷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백작은 단검으로 옷을 찢어 어깨를 드러냈다네. 그런데 그 어깨에 뭐가 있었는지 아나? 아토스가 껄껄 웃으면서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백합꽃. 아토스가 말했다. 전과에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거야. 아토스는 들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끔찍한 일이군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이야. 천사가 실제로는 악마였던 거지. 그 가련한 여자가 도둑질을 했던 거야. 그래서 백작은 어떻게 했나요? 백작은 그 지방의 영주여서 영지 안에서는 모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 백작은 아내의 옷을 모두 찢어 발기고 두 손을 등 뒤로 묶어 나무에 매달았다네. 그럴 수가, 그건 살인이에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래, 틀림없는 살인이지. 아토스가 죽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술이 다 떨어진 것 같군. 아토스는 남아있는 마지막 술병의 목을 움켜잡고 술잔을 비우듯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런 다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르타냥은 겁에 질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사건이 시적이고 아름답고 정겨운 여자에게 쉽게 반하는 내 버릇을 고쳐주었다네. 아토스가 몸을 똑바로 펴면서 말했다. 이제는 백작에 대한 변명을 계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자네도 그렇게 되기를 빌겠네. 자, 술이나 마시세. 그래서 그 여자는 죽었나요? 다르타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물론이지. 그건 그렇고 술잔을 이리네. 이봐 주인장. 아토스가 외쳤다. 햄을 더 가져와. 술도 다 떨어졌어. 그 여자의 오빠는요. 다르타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오빠? 아토스가 되물었다. 사제라는 사람 말이에요. 그 녀석도 목을 매달려고 찾아봤더니 선수를 쳐서 전날 밤에 주랭랑 쳐 버렸더군. 정체는 알아냈나요? 그놈은 그 여자의 애인이자 공범이었을 거야. 자기 애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 팔자를 고쳐주려고 성직자인 척 했던 모양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녀석은 괜찮은 편이지. 하지만 분명 능지처참을 당했을 거야. 나는 그걸 바라고 있다네. 맙소사. 다르타냥은 이 끔찍한 이야기에 아연실색하여 말했다. 자, 이 햄을 좀 들게나. 다르타냥 아주 맛있어. 아토스가 햄을 한 조각 잘라서 접시 위에 놓으며 말했다. 지하실에 이렇게 맛있는 햄이 없었던 게 유감이군. 있었다면 술을 쉰 병은 더 마실 수 있었을 텐데. 다르타냥은 더 이상 아토스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계속 들었다면 미쳐버렸을 것이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잠든 채 했다. 요즘 젊은 놈들은 술을 마실 줄 몰라. 아토스가 가엾다는 듯이 다르타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놈은 아주 괜찮은 녀석이야. 제28장 귀환. 아토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르타냥은 깜짝 놀랐지만 고백이나 다름없는 이야기 속에는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듯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만취한 사람이 조금 덜 취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포도주를 두세 병 마신 것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음에도 이튿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토스의 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아토스의 입에서 떨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 게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을 더욱 부추겼을 뿐이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간밤에 대화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에게 갔다. 하지만 아토스는 맑은 정신을 되찾은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토스는 다르타냥과 악수를 나눈 뒤 상대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선수를 쳤다. 어제는 내가 많이 취했네 다르타냥. 오늘 아침까지도 목소리가 탁하고 몸에 열이 나는 걸 보고 알았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당황했다. 천만에요. 내 기억에 이상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정말 놀랐군. 더없이 비통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는 다르타냥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읽어내려는 듯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실은 내가 더 취했던 모양이군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아토스도 이 말에 속지 않고 말을 이었다. 사람마다 독특한 술버릇이 있다는 건 자네도 알 거야. 술에 취하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쾌활해지는 사람도 있지. 나는 우울해지는 쪽이야. 취하면 어렸을 때 유모가 들려준 온갖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내 술버릇이라네. 그게 내 결점인데 중대한 결점이라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것만 빼면 나도 꽤 훌륭한 술꾼이야. 아토스의 말투가 지극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다르타냥의 확신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였군요. 다르타냥은 어떻게든 진상을 캐내려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그래 맞아. 아토스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웃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그 이야기를 했을 줄 알았어. 꼭 목 매달아 죽은 사람들은 한시도 내 머리를 떠난 적이 없는 악몽이니까. 그래요. 이제 기억이 나는군요.
그건 가만히 있자. 어떤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래, 맞아. 아토스의 얼굴이 거의 낯빛으로 변했다. 금발 여자 이야기는 내가 곧잘 꺼내는 이야기지.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만취했다는 뜻이기도 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금발 여자 이야기였어요. 키가 크고 아름답고 눈이 파란. 그래, 그리고 목이 매달려 죽었지. 영주인 남편한테요. 그 남편이 당신 친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르타냥이 아토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취하면 사람이 얼마나 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자네도 알겠지? 아토스는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이지 이제 다시는 취하지 않겠어. 그건 너무 나쁜 버릇이야. 다르타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토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다. 참, 자네가 가져온 말은 정말 고마워. 마음에 드세요? 그래. 하지만 힘든 일은 해내지 못하겠더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데리고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50km를 달렸는걸요. 그런데도 그 말은 생 쉴피스 광장을 한 바퀴 돈 것처럼 멀쩡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후회가 되는군. 후회라니요? 실은 그 말을 처분해버렸거든. 아니 왜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자네는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 어젯밤 포금한 것 때문에 여전히 머리가 멍했지. 그래서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영국인이 말을 사려고 말 장수와 흥정하고 있더라고. 그가 타고 온 말이 어젯밤에 갑자기 뇌일혈로 죽어버렸다는 거야. 가까이 다가갔더니 밤색 말 한 피에 100피스톨을 주겠대.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게도 팔 말이 있어. 아주 좋은 말이더군요. 어제 당신 친구의 하인이 붙잡고 있는 걸 보았지요. 영국인이 말하더군. 100피스톨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시오? 물론이죠. 그 값으로 파시겠습니까? 팔진 않겠소. 하지만 그 말을 걸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를 하자고요? 그렇소. 뭘로 할까요? 주사위로. 그래서 주사위 게임을 했는데 말을 잃고 말았어. 그렇지만 마구마는 되찾았다네. 다르타냥은 뚱한 표정을 지었다. 왜 기분 나쁜가? 아토스가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은 언젠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게 해줄 표지가 될 터였는데 그 말은 증표이고 기념물이었다고요. 그 말을 노름으로 날리다니. 아토스, 그건 큰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 입장이 좀 되어봐. 나는 따분해서 죽을 지경이었어. 게다가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영국산 말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를 남들이 알아보도록 하는 게 문제라면 안장만으로도 충분해. 눈에 확 띄는 훌륭한 안장이니까. 말이 없어진 핑계라면 얼마든지 꾸며댈 수 있을 거야. 제기랄, 말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동물이야. 그러니 내 말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생각해. 그래도 다르타냥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자네가 그 짐승에 애착을 갖는 것 같아서 나도 속상하군. 사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또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내 말을 잃고 나자 10대 9로 한 끗 차이였거든. 자네 말을 걸고 다시 내기할 생각이 든 거야. 생각만 했겠죠? 아니야, 생각이 들자마자 당장 실행에 옮겨버렸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다르타냥이 불안한 표정으로 외쳤다. 자네 말을 걸어서 또 잃었어. 내 말을? 그래, 자네 말을. 이번엔 끝수가 7대 8이었어. 한 끗 모자라서. 자네도 그 속담을 알고 있겠지. 아토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 말은 오늘 아침에 아니라 어제 했어야지. 내가 자네한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네 말과 함께 마구까지 모두 잃어버렸어. 기가 막혀서. 좀 가만히 있어봐. 내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 거짓말 부리지 않으면 나도 훌륭한 노릇꾼이 될 텐데 내기에 지면 꼭 고집을 부린단 말이야. 술을 마실 때처럼.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하지만 내기에 걸 수 있는 게 뭐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있었어. 자네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는 다이아몬드. 어제 내가 봐두었지. 이 다이아몬드요? 다르탄 양이 재빨리 손을 반지로 가져가면서 외쳤다. 보석이라면 나도 여러 번 가져봤으니까 척 보면 알지. 그 다이아몬드는 1000피스톨쯤 나갈 거야. 설마 내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겠죠? 다르탄 양이 놀라서 죽을 지경이 된 표정으로 심각하게 말했다. 아니 말했어.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마구와 말도 되찾을 수 있고
게다가 충분한 여비도 딸 수 있었지. 당신 말을 듣고 있으니 사지가 다 떨리는군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래서 내 상대에게 자네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그걸 봐두었더라고.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걸 보면 나는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10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에 100피스톨씩 치기로 했다네. 나를 시험해보려고 농담하고 있는 거죠? 다르타냥이 말했다. 일리아스에서 아테나가 아킬레우스를 붙잡았듯이 분노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기 시작했다.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자네도 내 입장이 되어봐. 2주 동안이나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술병하고만 대화를 나눴으니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건 내 다이아몬드를 내기에 걸 이유가 못 돼요. 다르타냥이 신경성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주먹을 움켜쥐고 대답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봐. 다이아몬드를 10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에 100피스톨씩 10번 내기를 하고 서륙의 기회는 주지 않기로 했어. 그런데 13번째 판에 다 잃고 말았지. 10번째 판에 말이야. 13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재수가 없었어. 지난 7월 13일에도 제기랄 다르타냥이 외치면서 탁자에서 일어났다. 오늘 들은 이야기 때문에 간밤에 들은 이야기는 말끔히 잊어버렸다. 참고 좀 들어봐. 아토스가 말했다. 내게도 계획이 있었어. 그 영국인은 상당한 괴짜야. 아침에 그가 그리모와 이야기하는 걸 보았는데 그리모에게 하인이 되어달라고 제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모를 걸고 다시 내기를 했지. 그리모도 역시 10조각으로 나누어서. 세상에. 다르타냥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외쳤다. 글쎄 그리모를 걸었다니까. 그런데 전부 합해봤자 은하 한 잎에 값어치도 안 되는 녀석을 걸고 다이아몬드를 되찾았지. 그래도 끈기가 미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정말 우습군요. 다소 마음이 놓인 다르타냥은 너무 웃어서 배가 아팠기 때문에 옆구리를 움켜잡고 외쳤다. 운이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당장 그 다이아몬드를 걸고 다시 내기를 시작했지. 뭐라고요? 다르타냥이 다시 어두워진 얼굴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자네 마구를 되찾고 이어서 자네 말을, 다음에는 내 마구를, 다음에는 내 말을 되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렸어. 요컨대 자네의 마구와 내 마구는 되찾았지. 그게 지금 상황이야. 멋진 승부였어. 그래서 그 정도로 멈추었다네. 다르타냥은 여관 전체가 가슴에서 치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급히 몰아쉬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무사한 거죠? 다르타냥이 겁먹은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자네와 나의 마구도. 하지만 말이 없는데 마구가 무슨 소용이에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아토스, 겁주지 마요. 들어봐. 자네는 노름을 안 한 지 오래됐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단언하지 마. 자네는 오랫동안 노름을 안 했으니까 운이 따를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영국인이 친구와 함께 아직도 이 여관에 있어. 그들은 우리의 마구를 손에 넣지 못해서 무척 아쉬워하는 눈치더라고. 그런데 자네는 말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어. 내가 자네라면 마구와 말을 걸고 내기를 하겠네. 하지만 마구 한 벌만 걸면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내 것까지 2벌을 걸어. 나는 자네처럼 이기주의자가 아니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 주실래요? 다르타냥이 망설이며 물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토스의 확신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단판 승부로 결판을 내는 거야. 하지만 말을 다 잃었으니까 하다못해 마구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를 걸어.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제기랄. 플랑제를 걸라고 하고 싶지만 그 수법은 이미 써먹었으니까 영국인도 이젠 싫다고 할 거야. 아토스, 아무것도 걸고 싶지 않아요. 유감이군. 아토스가 쌀쌀하게 말했다. 그 영국인은 돈이 많아. 제발 한 번만 해. 단판이면 돼. 시간도 안 걸려. 우리가 지면 이길 거야. 그래도 지면 그러면 마구를 포기해야겠지. 좋아요. 딱 한 판입니다. 그래서 아토스가 영국인을 찾아갔다. 영국인은 마구가 탐나는 듯 마구간에서 마구를 살펴보고 있었다. 마침 좋은 기회였다. 아토스가 조건을 제시했다. 이쪽은 마구 2벌을 걸고 상대는 말 한 마리나 100피스톨 가운데 하나를 건다는 조건이었다. 영국인은 재빨리 속셈했다.
마구 2벌이면 300피스톨은 나간다. 그가 동의했다. 다르타냥은 떨리는 손으로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 2개의 눈을 합친 끝수가 3이었다. 다르타냥의 얼굴이 창백해졌기 때문에 아토스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이봐 친구, 솜씨 한번 대단하군. 영국인 양반, 당신은 이제 말들에게 마구를 갖추어 줄 수 있겠군요. 영국인은 의기양양해서 주사위를 잘 흔들지도 않았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주사위를 탁자 위에 던지고는 끝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르타냥은 불쾌감을 감추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 이런 아토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놀라운 끝수록은 주사위 모두가 1이라니. 이런 경우는 내 평생 4번밖에 못 봤어. 영국인은 주사위 눈을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다르타냥도 주사위 눈을 확인하고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래, 4번뿐이야. 아토스가 말을 이었다. 한 번은 크레키시 댁에서, 또 한 번은 시골의 내성에서. 그때는 나도 영지를 갖고 있었지. 3번째는 트레빌 대장네 저택에서 보았는데 우리 모두 깜짝 놀랐었지. 끝으로 4번째는 어느 술집에서였는데 그때는 내가 던진 주사위가 그랬어. 덕분에 100루이를 잃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야 했다네. 그럼 말을 도로 가져갈 건가요? 영국인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그럼 복수전은 없나요? 복수전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을 텐데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군요. 말은 대개 하인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토스가 말했다. 실례지만 내 친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아토스가 다르타냥을 한쪽으로 끌고 갔다. 또 뭐예요? 노름을 계속 하라고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아니, 나는 자네가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랄 뿐이야. 뭘요? 자네는 말을 되찾을 작정이지? 물론이죠. 잘못 생각한 거야. 나라면 100피스톨을 갖겠어. 자네는 마구를 걸고 이기면 말이나 100피스톨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로 한 건 알고 있겠지? 그럼요. 나라면 100피스톨을 택하겠어. 나는 말을 갖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잘못이야. 우리는 둘인데 말 한 마리로 뭘 하겠나? 내가 말 궁둥이에 탈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2 형제를 잃은 애몽의 2 아들처럼 보일 거야. 그렇다고 자네 혼자서 훌륭한 말을 타고 나를 그 옆에서 터벅터벅 걷게 할 수도 없지 않겠어? 나 같으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100피스톨을 택할 거야. 파리로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아토스. 그건 잘못이라니까. 말은 잘 놀라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탄저병에 걸려 고꾸라지기도 해. 그러면 자네는 말을 잃을 뿐만 아니라 100피스톨까지 잃는 셈이 돼. 그리고 말은 주인이 먹여주어야 하지만 100피스톨은 주인을 먹여 살려줄 거야. 하지만 말이 없으면 어떻게 파리로 돌아가죠? 하인들의 말을 타고 가면 돼. 우리가 귀한 신분이란 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늙은 말을 타고 있으면 우리 꼴이 정말 볼만하겠군요. 아라미스와 포르토스는 당당한 말을 타고 나아갈 텐데. 아라미스와 포르토스, 아토스가 외치고는 갑자기 껄껄 웃기 시작했다. 왜 그러세요? 다르타냥은 친구가 웃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야기를 계속하지. 아토스가 말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요? 100피스톨을 받아. 그 돈만 있으면 월말까지 진수성찬을 즐길 수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을 겪었지만 조금 쉬면 좋아질 거야. 쉰다고요? 안 돼요. 아토스, 나는 파리에 가자마자 그 가엾은 여자를 찾아다닐 거예요. 그럼 자네는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데에도 말이 그만큼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100피스톨을 선택하게 친구, 100피스톨을 선택해. 다르타냥이 아토스의 말에 따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이유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런데 아토스가 내세운 이유가 그에게는 아주 타당하게 여겨졌다. 게다가 더 고집을 부리다가는 아토스의 눈에 이기주의자로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토스의 충고에 따라 100피스톨을 선택했고 영국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돈을 지불했다. 이제는 어서 그곳을 떠날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여관 주인과 계산을 끝내는 데에는 아토스가 원래 타던 늙은 말 외에 6피스톨이 들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플랑쉐와 그리모의 말을 차지했고 두 하인은 안장을 짊어지고 걸어서 따라왔다. 두 친구가
탄 말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곧 하인들과 거리를 벌려서 훨씬 먼저 크레브 쾌르에 도착했다. 그들은 내 누이 안처럼 우울한 얼굴로 창턱에서 몸을 내밀고 지평선에 흙먼지가 자욱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라미스를 멀리서 알아보았다. 어이 아라미스,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나? 두 친구가 외쳤다. 아, 다르타냥, 그리고 아토스, 젊은이가 말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얼마나 빨리 없어져 버리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 영국산 말이 저 소용돌이 치는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걸 보면서 세상만사의 덧없음을 절감하고 있었지. 인생이란 단 세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거야. 에라트, 에스트, 푸이트.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고 있다. 존재했다. 그 말에 담긴 뜻이 뭐죠? 다르타냥이 물었지만 진상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내가 방금 전에 사기를 당했다는 뜻이야. 달리는 모양을 보니 1시간에 25km는 달릴 수 있는 말을 겨우 60루이밖에 못 봤다니. 다르타냥과 아토스가 폭소를 터뜨렸다. 다르타냥,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 아라미스가 말했다. 필요 앞에서는 법도 없다네. 게다가 벌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야. 그 악랄한 말장수가 나를 속여서 말값을 적어도 50루이나 후려쳤거든. 자네들은 말을 무척 아끼나 보군. 하인들의 말을 타고 자네들의 말은 하인들이 천천히 쉬엄쉬엄 끌고 오게 하다니 말일세. 바로 그때 몇 분 전부터 아미엔 가도에 나타난 진마차 한 대가 멈추더니 안장을 짊어진 그리모와 플랑셰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두 하인은 파리로 돌아가는 빈 진마차를 보고 도중에 마부의 갈증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얻어 탄 것이다. 이게 뭐야? 아라미스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물었다. 안장뿐이야? 이젠 이해가 되나? 아토스가 물었다. 자네들도 나와 똑같은 신세로군. 나도 직감적으로 마구는 남겨두었어. 이봐 바쟁, 내 새 안장을 가져와서 이 안장들 옆에 놔둬라. 신부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타냥이 물었다. 다음날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 여관에는 아주 괜찮은 포도주가 있거든. 나는 그걸 최대한 마시고 취해버렸지. 그랬더니 신부는 내가 총사대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했고 수도원장은 자기도 총사대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더군. 그럼 논문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논문을 안 써도 되다니. 나는 논문 금지를 요구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주 유쾌하게 지냈다네.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한 행이 한 음절로 된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꽤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가치가 있는 법이니까. 시의 주제가 또 훌륭해. 한 편을 낭독해 주지. 400행이나 되지만 1분밖에 안 걸려. 하늘에 맹세하건대 시를 거의 라틴어만큼 싫어하는 다르타냥이 말했다. 어렵다는 장점에다 짧다는 장점을 더하면 당신의 시는 적어도 2가지 장점을 갖고 있을 게 확실해요. 그야 그렇지. 아라미스가 말을 이었다. 자네도 들으면 알겠지만 내 시는 솔직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어. 친구들, 우리는 이제 파리로 돌아가나? 좋아. 나는 준비됐어. 포르토스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 더욱 좋지. 그 덩치 큰 바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그 친구는 절대로 말을 팔 사람이 아니야. 왕국을 준다 해도 팔지 않았을 거야. 말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 앉은 포르토스를 지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굴 제국의 황제처럼 보일 거야. 그들은 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쉬면서 기다렸다. 아라미스는 계산을 했고 바증은 동료들과 함께 진마차에 탔다. 그러고는 포르토스를 만나러 길을 떠났다. 포르토스는 다르타냥이 처음 찾아갔을 때보다는 덜 창백한 모습으로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지만 탁자에는 4인분의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식사는 꼬치구이와 최고급 포도주와 싱싱한 과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 포르토스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마침 맞게 잘 왔네. 나는 방금 수프를 마신 참이야. 함께 식사하세. 오호, 다르타냥이 말했다. 이건 무스크통이 올가미로 낚은 술병이 아닌데요. 그리고 식탁에는 송아지 족발찜에 쇠고기 안심도 있고 나는 병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이잖아. 포르토스가 말했다. 그래서 몸보신 좀 하려고 말이야.
무릎을 삔 것만큼 목을 허하게 만드는 게 없더군. 아토스, 자네도 관절을 삐어본 적이 있지 않나? 없어. 다만 기억나는 것은 페루가에서 난투극을 벌였을 때 칼에 맞은 상처가 보름쯤 뒤에는 삔 것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포르토스, 설마 이 식사가 자네 혼자 먹으려고 차린 건 아니겠지? 아라미스가 물었다. 물론 아니지. 포르토스가 말했다. 이 근처에 사는 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금 올 수 없다는 연락이 왔어. 자네들이 대신 먹으면 돼. 그러면 나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봐, 무스크통, 의자들 가져와. 그리고 술도 더 가져오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뭔지 아나? 10분 뒤에 아토스가 물었다. 물론이죠.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내가 먹고 있는 건 채소와 호박을 넣은 송아지 고기예요. 그리고 이건 새끼 양의 허벅지 살이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이건 닭가슴살. 아라미스가 말했다. 모두 틀렸어. 아토스가 대답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건 말이야. 설마. 다르타냥이 말했다. 말이라고? 아라미스가 혐오감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외쳤다. 포르토스만 잠자코 있었다. 그래 말이야. 포르토스, 안 그래? 우리가 먹고 있는 게 말이지? 어쩌면 마구도 함께 먹고 있는지 몰라. 아니, 마구는 남겨두었어. 포르토스가 말했다. 모두 피장파장이군. 아라미스가 말했다. 남들은 우리가 무슨 약속이라도 한 줄 알 거야. 그럼 나한테 뭘 기대하지? 포르토스가 말했다.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말 때문에 면목을 잃었고 나는 그들에게 창피를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럼 공작 부인도 아직도 온천장에 있겠군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래, 아직도 거기 있지. 포르토스가 대답했다. 오늘 식사하러 오기로 되어 있던 귀족 중 하나가 이 지역 사령관인데 내 말을 무척 탐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워버렸지. 주워버렸다고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래, 주워버렸어. 포르토스가 말했다. 최소한 150 루이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 구두쇠가 겨우 80 루이밖에 주려 하지 않았거든. 안장은 빼고? 아라미스가 물었다. 응, 안장은 빼고. 다들 알아차렸겠지만 이번에도 포르토스가 우리 중에서 가장 장사를 잘했군. 아토스가 말했다. 그러자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포르토스는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한 친구가 이유를 설명해주자 포르토스도 여느 때의 버릇대로 그들과 함께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돈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르타냥이 물었다. 나는 아니야. 아토스가 말했다. 아라미스의 숙소에서 마신 스페인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하인들이 탄 집 마차에 60병을 실었는데 그 바람에 돈이 바닥나 버렸어. 나도 그래. 아라미스가 말했다. 몽디디의 성당과 아맹 수도원에 몽땅 헌금해버렸거든. 그리고 나와 자네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올려주기로 약속을 받았지. 기도가 올려지면 우리 모두 놀라운 이익을 얻게 될 거야. 나도 그래. 포르토스가 말했다. 상처를 치료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나? 무스크통의 상처는 어떻고 무스크통을 치료하느라 하루에 2번씩 의사를 불러야 했는데 의사는 무스크통이 평상시라면 약제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부위에 총알이 박혔다는 핑계로 왕진료를 갑절이나 청구했어. 그래서 무스크통에게 앞으로는 그곳을 다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일러두었지. 그래 잘했어. 아토스가 다르타냥과 아라미스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미소를 주고 받으면서 말했다. 그 가엾은 녀석에게 위험있게 행동한 건 잘한 짓이야.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한 거라고. 치료비를 치르고 나면 30 에퀴 정도 남을 거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나는 10 피스톨쯤 남았어.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래 좋아. 아토스가 말하고는 다르타냥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크로이소스인 것 같군. 다르타냥 100 피스톨 중에서 지금 얼마나 남아있나? 100 피스톨 중에서요? 우선 50 피스톨을 당신에게 주었죠. 그랬던가? 그럼요. 아 그래 생각나는군.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6 피스톨을 지불했고요. 그놈은 짐승 같은 놈이야. 왜 6 피스톨을 주었지? 주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무 착한 게 탈이야. 그래서 남은 돈이 얼마야? 25 피스톨.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아토스가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면서 말했다. 나는 한 푼도 없군요. 그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셈에 덧붙일 것도 없거나. 자,
그럼 모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 포르토스는 30에퀴, 아라미스는 10피스톨, 그리고 다르타냥은 25피스톨. 그러면 모두 합해서 얼마지? 아토스가 물었다. 465 리브르. 아르키메데스처럼 계산이 빠른 다르타냥이 말했다. 파리까지 가도 400 리브르는 남겠군. 포르토스가 말했다. 게다가 마구도 있고. 하지만 어떤 말을 타고 가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하인용 말 4마리 가운데 2마리를 주인용으로 쓰면 돼. 어떤 말을 쓸지는 제비뽑기로 결정하세. 400 리브르가 있으면 말에 탈 수 없는 2사람만 말 1마리, 즉 1사람당 반 마리의 말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잔돈을 모두 긁어 모아 다르타냥에게 주자고. 이 친구는 재수가 좋으니까.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도박장에 들러서 그 돈을 걸면 돼. 자, 식사나 하지. 포르토스가 말했다. 음식이 식고 있어. 내 친구는 앞날에 대한 걱정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식에 경의를 표했고 남은 음식은 무스크통과 바쟁, 플랑체, 그리모의 차지가 되었다. 다르타냥이 파리에 도착해 보니 트레빌로부터 편지가 와 있었다. 다르타냥의 청원에 따라 국왕이 얼마 전에 다르타냥의 총사대 전입을 허락했다는 소식이었다. 총사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다르타냥의 유일한 야심이었기 때문에 물론 보나지웨 부인을 다시 찾고 싶은 소망은 제외하고 그는 겨우 30분 전에 헤어진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새 친구는 몹시 우울한 얼굴로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들은 아토스의 집에 모여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상황의 심각함을 알려주는 표시였다. 5월 1일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폐하가 결심했으므로 당장 출전할 준비를 갖추라는 통보가 얼마 전에 트레빌 대장으로부터 와 있었던 것이다. 내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트레빌은 군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엄격하여 절대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출전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없어. 아라미스가 말했다. 우리가 방금 스파르타식으로 짜게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500 리브르씩 필요하더군. 4사람이니까 1,500 곱하기 4는 6,000 리브르가 필요해. 아토스가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한 사람당 1,000 리브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물론 이건 스파르타식이 아니라 재무관으로서 하는 말이지만. 재무관이라는 말에 포르토스가 외쳤다.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대단하군. 나한테는 생각의 그림자도 떠오르지 않는데.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다르타냥은 총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해서 미쳐버린 거야. 1,000 리브르라니. 나한테 필요한 돈만 해도 2,000 리브르는 될 거야. 2,000 곱하기 4는 8,000?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돈이 8,000 리브르야. 물론 필요한 장비 가운데 안장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게다가 다르타냥이 트레빌에게 인사를 하러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토스가 입을 열었다. 저 친구의 손가락에서 반짝이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다르타냥은 아주 착한 친구니까 손가락에 그렇게 비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형제 같은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2권에서 계속.